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강 1교시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4강 2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별 특징과 신규 기능성 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차는 지난 1교시와 같지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초반 신규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 시장 동향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도달하는 광자를 흡수하여 주로 무해한 열 에너지로 바꿔서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전통적인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입자가 커서 피부에 도달하는 광자를 반사하거나 산란시켜 피부에 자외선이 오는 것을 막게 되지만 최근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차단제를 100나노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로 만들게 되면 화학적 차단제의 작용과 마찬가지로 일부 광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물리적이라는 단어보다는 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알러지 반응은 발랐을 때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장열감 증상이 가장 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알러지인 접촉 피부염은 드문 현상입니다. 현재 성분 중에서 가장 접촉, 광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성분은 파라아미노벤조산과 벤조페논 3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데 붉게 올라오면서 가려운 증상이 발생한다면 위 성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피부를 통한 흡수 현상으로 유기 차단제인 벤조페논 3와 에칠 핵실 메톡시시신 나이메이트를 전신에 바르고 4일 후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최대 허용 농도에서 전신에 도포한 경우이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이득이 전신적 흡수에 따른 위험보다 높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자외선 차단형 제품의 처방 구성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제형은 4가지 중요한 단계를 포함하여 개발을 하여야만 합니다. 첫째, 대상 제품의 설계의 선택으로 제품 처방 형태, 차단 지수, 표적 시장을 고려해야 하고, 두 번째로 활성 성분을 위해 단가, 피부의 적합성 유무, 차단 효과, 관련 효능 성분 구성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형의 종류 선택으로 친수성, 친유성, 에탄올 베이스, 오일 베이스 등의 주요 제형의 특성을 선정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제품의 최적화로 자외선 차단 효과와 레올로지 특성, 안정성 및 안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제형 전문가의 주요 목적은 피부에 연속 필름을 형성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유기 성분의 침투를 최소화하고 유기농 자외선 차단제는 로션과 가벼운 연고 타입으로 개발 제조됩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들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얇은 필름을 피부 표면에 형성을 합니다. 다른 형태의 제형에는 오일, 젤, 무스, 즉 유체 에멀전, 그리고 에어로졸, 스틱 및 분말 등이 포함이 됩니다. 무기 선스크린은 밀입자 특성으로 인해 응집이나 분리 등으로 처방 안정화가 더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스크린 크림은 끈적끈적한 기름기와 불쾌한 사용감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나노화된 제품의 미학을 유지하면서 보호를 제공하는 피부의 반투명층을 형성하는 스프레이 제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외선 차단제의 나노 분무 제형은 이러한 나노 입자가 흡입되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등록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페이스트, 에멀전, 스프레이 및 연고 형태로 제조가 됩니다. 입자의 자외선 차단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기 안료 입자는 나노 및 마이크로 사이즈의 입자를 활용하며 입자 공학적 접근법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정성과 편리함에 우선한 제형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잠재적인 피부 자극성 및 잠재적인 알러지를 유발하는 어떠한 물질도 피해야 합니다. 다른 피부 제품과 마찬가지로 제형은 활성 물질이 분산되는 적절한 제형뿐만 아니라 피부 흡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형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주름 개선용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름 개선용 화장품의 성분은 레티놀 및 레티놀 유도체와 아데노신 4종류의 성분으로 로션, 크림, 마스크 및 액 2%, 액제의 제형으로 구시되어 있습니다. 레티놀은 순수 비타민 A로 사람의 몸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서 음식이나 비타민 보조제를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피부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주름에 영향을 주는 콜라겐, 즉 교원 섬유과 탄력에 영향을 주는 엘라스틴, 즉 탄력 섬유 등의 생합성을 촉진해서 주름을 감소시키고 피부 탄력을 증대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티놀 주요 작용은 일부가 레틴 알데히드로 다시 레티노익산으로 변하면서 피부 속까지 침투, 피부 내축의 세포핵의 DNA를 자극하여 RNA를 발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가장 속에 있는 진피에 콜라겐과 탄력 섬유의 손상과 변성을 방지하고 생성을 촉진, 탄력 있게 가꿔줌으로써 주름을 눈에 띄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레티놀은 공기, 자외선과 열에 불안정하여 노출 시에 산화되며 피부는 광독성을 유발하여 피부를 붉게 만들거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레티놀 유도체입니다.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레티놀과 팔미트산의 에스터 합성물로 피부 흡수 시 에스테라이제에 의해서 레티놀로 분화되며 레티놀의 작용과 동일한 피부 주름 개선 효과를 유도해 줍니다. 폴리에톡실 레이틴 아미드는 레티노익산을 폴리에틸렌 글라이콜과 결합시켜서 빛과 공기에 안정적이며 콜라겐 합성 촉진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소재입니다. LG생활건강이 특허권이 있어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든 소재가 되겠습니다. 아데노신은 인체에서 생성되는 리보핵산, 뉴클레오티드 성분으로 피부에는 무해하지만 특정 피부 타입에는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세토브로모 D 리보프라노스와 2, 6, 8 트리클로로 아데닌을 축합시켜서 얻은 2, 8 디클로로 9, D 리보플라노 시아데닌은 팔라듐을 촉매로 해서 수소를 통하여 아데노신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세포 활동 촉진과 피부 섬유 아세포의 증식을 강화해서 콜라겐과 알라스틴이 생성량을 증가시켜 탄력 증대 및 주름 개선 효과를 유도하는 소재입니다. 다음은 미백 화장품의 기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원료는 9개 종류로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각각 이 성분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나무 추출물과 알부틴, 알파, 비사보를 유용성 감초 추출물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제의 활성화를 막아주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와 에칠, 아스코빌에텔, 아스코빌 테트라이이소팔미데이트는 티로시아나제 효소의 자극을 받은 티로신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새롭게 등장한 미백 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생성된 멜라닌이 멜라노사이트에서 각질 형성 세포로 넘어가는 단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 의약품으로 처방되는 하이드로퀴논은 피부 연고로 사용이 되는데 치료의 목적으로 멜라닌이 있는 피부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도록 돕는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2% 연고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으나 4% 이상은 반드시 처방전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름 개선용 화장품 중에서 섬유 아세포 활성화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름 개선용 소재의 작용은 섬유 아세포의 증식 활성화입니다. 레티놀, 레틴 알데히드, 레틴산 등의 레티노이드 유도체들이 섬유 아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고 콜라겐 M-RNA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콜라겐의 생합성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레티놀 계열은 레틴 알데히드에서 레틴산, 즉 트레티노인으로 생화학적으로 변환하여 표피층의 각질 세포를 자극하고 증식시키며 표피층의 두껍게 하고 진피층 내에서 내피세포 증식 및 자극으로 진피층 내에 새로운 혈관을 형성 촉진시켜 주게 됩니다. 레티놀과 팔미트산에서 합성된 에스터 레티닐 팔미테이트에서 분화된 트리티노인에 의해 자극을 받는 세포는 콜라겐 발현을 촉진하여 세포 간 연결 지점을 강화하여 피부로 넥틴과 트로포 엘라스틴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레티놀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지만 EWG 등급은 9등급으로 나는 안전성을 보여줍니다. 아데노신은 핵산 염기인 아데닌의 5탄당 일종인 리보스가 결합된 핵당으로 인산과 결합하여 에너지 대사에 필수인 ATP의 구성 요소입니다. 아데노신 수용체 A1과 A2A가 달라붙어서 세포를 쉬게 한다거나 잠을 자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RNA의 염기 서열을 이루는 성분이 바로 아데닌입니다. ATP는 세포의 주기 조절에 영향을 끼쳐서 세포 분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G1에서 S기로 넘어가는 부분에 사이클린 단백질이 CDK 효소와 결합하고 다시 이 효소의 특정 부분이 RB 단백질에 달라붙으며 ATP에서 인산이 떨어지고 RB에 결합하여 세포 조절이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아데노신은 수용체인 G 단백질 연결 수용체에 결합하여서 아데닐 사이클라제와 포스프리파제를 통한 세포 전달 과정을 통해서 콜라겐 생합성을 촉진하고 주름을 개선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발의 색상을 변화, 즉 탄염, 탈색을 포함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성분 및 함량 중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제형은 분말제에서 계일제까지 6가지로 구분되며 효능, 효과는 연모, 탈색, 탈염, 연무제의 산화제 또는 탈색 탈염제의 산화제, 산화보조제, 연모제의 산화보조제 또는 탈색 탈염제의 산화보조제입니다. 또한 용법, 용량에 따라 생략되는 형태로 제3제형 및 제2제형 산화연무제와 제2제형 비산화연무제, 제3제형, 제2제형 탈색, 탈염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제의 성분별 최대 함유량이 제한된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좌측의 1란에 있는 유효 성분 중 염이 다른 동일 성분은 1종류만 배합해야 합니다. 즉, 한 가지 종류만 배합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유효 성분 중 사용 시 농도 상한이 같은 표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제품 중의 최대 배합량이 사용 시 농도가 환산하여 같은 농도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란에 기재된 유효 성분을 2종 이상 배합하는 경우에는 각 성분의 사용 시에 농도, 즉 퍼센티지가 합계치가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3A의 란에 기재된 것 중 과산화수소는 과산화수소로서 제품 중 농도가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의해서 서로 배합하거나 처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품에서 따른 유효 성분의 사용 구분이 있으니 이는 다음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제 제형에 따른 성분 배합 기준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형에 따른 유효 성분의 사용할 수 있는 구분은 표와 같이 구분되며 반드시 배합하는 성분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표를 활용해서 배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모 제거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리콜산 80%를 3 내지 4.5% 함유한 액제, 크림제, 로션제, 에어로젤제에 한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오클로로콜산은 파마약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치오글리콜산과 유아바륨, 유아스트론디움 등의 유화물이 주성분으로 털의 수분을 증가시켜 탄력을 없애서 뜯어지기 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최신 기술로서 코스백스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이용해서 우주 광선과 인체의 영향에 관련된 대응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이 중 바실러스 균주와 데이노코커스의 균주의 가혹한 환경의 생존 현상을 이용하여 햇빛에 그을린 노화된 피부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연구하여 이를 적용한 기술입니다. 자외선, 적외선, 과시광선을 차단하는 효과는 물론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력 우수, 세포 손상 회복, 노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것입니다.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은 모두 오일 성분으로 유화를 통한 안정화만이 가능하였으며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었으나 친수성의 수용성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함으로써 수분감과 청량감을 주는 자외선 차단 제형을 완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 것입니다. 수용성 자외선 차단제는 테레프탈린이 덴티커프니셜 포닉 애시드와 디소듐 페닐 디벤즈 이미다 졸테트라 설포네이트와 페닐 벤즈 이미다졸 설포닉 애시드 그리고 벤조페논 4와 벤조페논 5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한 제형입니다. 다음은 신규 기능성 화장품 소재 중에서 항산화물질 이더베논에 관한 것입니다. 항산화물질 이더베논은 유비키존 즉 코엔자임 Q10의 합성 유도체로 유비키논과 같이 미토콘드리아 전달계의 중요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환원된 이더베논은 전자 전달계 복합체 3의 전자를 제거하여 수소이온 농도의 농도 기울기와 ATP 합성을 촉진하고 섬유 아세포의 활성을 증대시켜 진피 콜라겐, 엘라스틴, 히아루론산 등 결합조직 생성을 유도합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ROS에서 전자를 제거하면서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약용 미백용 원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의 기미 발생 원인은 WNT1의 발현이 색소 줄기세포를 자극하여 증식과 분화를 促진하고 기미 부위의 멜라노사이트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가화토뿔이 추출물을 개발하여 WNT1 프로모터의 영역이 DNA 메테오라를 제어함으로써 기미의 기대 효과, 개선 효과를 가져왔고 표피 불기세포 DNA 메테라와 그로 이어진 색소 줄기세포의 분화 과정을 타겟으로 한 접근법은 기미 형성 메커니즘의 출발점을 정상화하고 근본적으로 지속적이고 기미 트러블 해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4강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